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 제1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담화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화가 무엇이고 담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던 맥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락이 담화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맥락이 어떠한 맥락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입니다. 116쪽에 보면 발견하기에서 그림이 있는데 다음 상황에서 똑같이 화자가 내가 그렸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내가 그렸니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이제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은 아이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서 내가 그렸니?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그 의도, 혼내려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칭찬하려는 의도로 내가 그렸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황 맥락은 무엇이고 담화의 의미를 담화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맥락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대로 116쪽입니다. 그림 바로 밑에 지문이 있는데 같이 살펴볼게요. 담화에서 맥락은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항상 존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맥락 없이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발화를 표현하고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에는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누며, 비언어적 맥락은 다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에 부분도 중요하겠죠. 발화를 표현하고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언어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자, 언어적 맥락은 앞뒤 발화에 나타난 언어 표현이나 내용의 흐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맥락으로 문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맥락, 아니면 상대방이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한 것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언어 그대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 언어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발화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나연이와 현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이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가 대화의 언어 맥락을 따지지 않으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 이 앞뒤 대화에서 어떠한 상황을 주어줬다면, 언어로서 주어줬다면 그 이제 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지시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난 오늘 김밥 싸왔어. 그래? 난 오늘 샌드위치 싸왔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에서 이거는 현우가 앞에서 말한 샌드위치가 되겠죠. 고마워. 너도 이거 먹어 했을 때 나연이는 김밥을 싸왔다고 했으니까 김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두 명의 화자가 앞서 말한 언어에서 이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언어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여러분. 위 대화에서 언어적 맥락, 즉 나연이의 발화와 현우의 발화를 고려하면 앞에 이거는 샌드위치를 의미하고 뒤에 이거는 김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화의 의미는 언어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언어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말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그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맥락을 더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언어적 맥락이 왜 중요한지 볼게요. 언어적 맥락을 파악하면 동의어나 다이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그냥 나는 배를 좋아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배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아니면 사람의 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하나의 말을 더했어요. 왜냐하면 달콤하고 배는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타는 배나 아니면 사람의 배는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언어 맥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일 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적 맥락이 아니라 말이 아닌 비언어적 맥락을 통해서도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볼 건데요. 그러면 말이 아닌 맥락은 무엇이냐?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 맥락을 살펴볼게요. 상황 맥락은 여러분 밑줄 치면 좋겠죠.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맥락이에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배경을 말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상황 맥락의 종류가 나올 건데요. 같이 밑줄 치면서 볼게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공간적 배경, 그리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글쓴이 청자, 그리고 주제, 목적 이런 것들도 다 상황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학급 회의에서 말을 할 때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위로하는 상황에서 괜찮아와 거절할 때 괜찮아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게 상황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을 봤었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림을 봤었어요. 여기에서 그 치과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은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의 의미는 식사할 때 치아가 이가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되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말을 식당 주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은 이처럼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난번에 나왔던 똑같은 예문인데요.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지각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나를 질책하는 의도로 말을 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몇 시죠? 라고 그냥 물어봤다면 시간을 묻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있는지, 그리고 화자와 청자는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담화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상황 맥락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냐?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해주자면 세대, 성별, 지역 이런 것들도 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별이나 지역 이런 것들도 다 이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말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의 언어 공동체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규범이 있고 모든 의사소통은 이러한 관습과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관습과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적절한 담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높임법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높임법 학습할 때 배웠었죠.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문화와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어른을 뵀는데 잘 지냈어? 너 이름이 잘 지냈어라고 처음 봤으니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주 되바라진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규범과 관습에 어긋나서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예를 계속 볼게요. 우리 문화의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외국인이 의아해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그림 보면 엄청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런 외국인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려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차렸지만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대체 평소에 얼마나 잘 차려 먹길래 이게 차린 게 없다고 할까라고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의 그 문화에 그 사람의 나라에 어떠한 문화와 관습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이가 외국인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입니다. 1번 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 담화의 언어적 맥락에 대해 탐구해보세요, 여러분. 자, 지우와 주원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담화에서 지우와 주원이의 발화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같이 볼게요. 재호는 어디 갔어? 편의점. 현우도. 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울 때 예시대로라면 여러분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안 되겠죠. 재호는 어디 갔어? 재호는 편의점에 갔어. 현우는 어디 갔어? 현우도 편의점에 갔어. 이런 식으로 생략하면 안 되지. 생략하지 않고 이대로 말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문장 성분 배울 때 학습했었죠. 이처럼 지금 이것은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담화에서 지우와 주원이의 발화가 갖는 특징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이 많지만 우리가 이 언어의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재호가 어디 갔냐? 편의점에 갔다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현우도 어디 편의점에 갔다라는 이 앞에 말을 통해서 현우 역시도 편의점에 갔다는 걸 앞에 나와 있는 언어 맥락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우와 주원이의 발화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채워서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 써보세요. 여러분 강의를 일시 정지해놓고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재호는 어디 갔어? 자, 주어 있어야겠죠. 재호는 편의점에 갔어. 자, 그럼 현우는 어디에 갔어? 현우도 편의점에 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잔뜩 있었는데 주원이와 이제 지우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우가 재호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는데 주원이의 대답이 지우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둘 사이에 의사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주원이가 한 단어로 밖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대답이 지우의 의문을 푸는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주원이의 대답이 지우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119쪽의 2번입니다. 선생님이 PPT에 이 2번의 그림을 넣었는데 PPT를 불러왔는데 갑자기 그림이 사라졌네요. 여러분, 119쪽의 2번의 그림을 보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PPT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제 교과서의 2번 그림을 봐보세요. 다음 만화를 보고 담화의 상황 맥락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자, 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자, 남자아이가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나에서도 이 초록색 옷 입은 애가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가와 나에서 남자애가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아요.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가의 그림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막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1번 봅시다. 가와 나에서 학생의 발화가 각각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써보세요, 여러분. 자, 가에서는 한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봐보세요. 이제 얘가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건널목을 지나서 직진하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보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대학교에 가는 길을 물어보고 있어요. 찾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왜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발화의 의미가 달라졌냐라는 건 지금 얘가 이것을 묻고 있는 시공간적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묻고 있는 상대 있죠, 여러분. 얘가 질문하는 그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발화라도 의미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동일한 발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시공간적 배경, 화자, 청자 이런 거 상황 맥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은 여러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제시카라는 걸로 보아 외국인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나 봐요, 은솔이가. 자, 그럼 볼게요. 오늘 오후에 어디서 만나? 우리 학교 앞에서 만나자. 제시카, 우리 학교? 너랑 나는 다른 학교 다니잖아. 자, 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회 문화적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우리라는 말에는 여러분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관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은 그렇지 않죠. 물론 외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시카가 사는 나라는 우리 학교? 너랑 나는 다른 학교 다니잖아. 이런 걸로 보아 이제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영어권 문화에 사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화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제시카가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가 청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내 학교인데 이제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청자까지 포함한다고 제시카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떠한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가 춘부장은 안녕하신가? 네? 저희 아버지는 김부장이신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청년이 이러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아빠는 김부장이신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세대 개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상황,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청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 놓여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120쪽을 보면 다음 광고를 보고 질문에 답하면서 광고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한부모 가족인데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엄청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다문화 가족인데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자, 엄청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 사연 없어요. 자, 조손 가족 힘들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엄청 또 화목해 보여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기존 사람들의 통념이나 편견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그러한 편견, 통념과 달리 이들이 엄청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그죠. 영상 매체 광고니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 가정의 모습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편견과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광고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이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랑 편견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광고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상황 맥락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야기하고 할 때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말한다면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